조직과 직업생활, 오늘은 7장 조직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조직 구조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조직 구조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과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환경 속에 존재하며 환경 변화에 잘 적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가 많이 변화되기도 하는데, 이런 그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환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새롭게 출현되는 조직의 구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본 학습을 통해서 조직 구조의 개념과 결정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조직 구조의 형태를 이해하고 수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조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133쪽에 있는 미리 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요, 필립스라는 회사의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필립스라는 회사는 1891년도에 백열 전구를 처음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나서 세계 최초로 1962년도에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한 회사입니다. 이어서 그 1982년도에는 CD 플레이어를 개발을 했고요. GE나 소니, 마쓰시다, 삼성과 더불어서 1990년대 중반에 전자업계를 주름잡은 20세기 전자산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구상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01년도 IT 버블 붕괴와 더불어서 필립스의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고 주가는 1년 만에 3분의 1로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필립스 회사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필립스의 구조조정 모토로는 하이 프리퀀시라고 그 모토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빨리 실행하고 그 결과를 빨리 얻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것이죠. 필립스는 회사가 삼성전자나 일본 그리고 대만 등에 비해서 반도체 산업이 밀리기 시작하자 반도체 부문을 분사시키고 또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LED 사업으로 투자를 하면서 TV 사업 부문도 매각을 했죠. 또 하이프리퀀시의 또 다른 의미인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조직의 살을 과감하게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 필립스가 시도한 조직의 살 빼기는요, 사람을 줄이는 빼기가 아닌 소통의 간격을 줄이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 간격을 줄이는 것은 구성원들이 더욱 친밀해지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되도록 조직 내에서 쉽고 편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낮은 직급과도 상위 직급이 직접 소통하고 업무를 함께 나누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해냈죠. 필립스는 성공하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상위 직급부터 하위 직급까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를 해야만 이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외쳤죠. 이렇게 함으로써 필립스는 2001년도에 약 3조 600억의 적자를 가져오던 것을 약 10년 후인 2012년도에는 2,900억의 흑자로 전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7장에서는요, 이런 그 조직 구조의 개념을 이해하고 조직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성공하는 기업들의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구조의 개념과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구조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과 부서, 직위 등을 배열해 놓은 틀 또는 뼈대를 말합니다. 조직은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동하는 바로 협동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일할 때 사람들이 일을 나누어서 하고 나누어서 일한 결과를 조직 성과를 위해서 통합을 하죠. 이렇게 바람직한 분업과 통합의 방식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조직 구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조직 구조가 없다면요, 사람들의 행동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조직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조는 구성원들의 활동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없겠죠. 또 구성원들의 노력과 능력이 같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개별 구성원 모두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구성원 간의 분업과 통합을 효율화하면 보통 사람들만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 구조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 구조는요, 의사결정 권한의 집중 정도나 명령 계통,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통제나 규칙과 규제의 정도에 따라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기계적인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가 분명하게 정의되고 많은 규칙과 규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 간 의사소통이 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같은 조직은 바로 기계적 조직의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유기적인 조직은요, 의사결정 권한이 최고 경영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하부 구성원에게 위임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고정되지 않고요, 공유가 가능한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나 통제의 정도가 낮아서 유동적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유기적인 조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입니다. 조직 구조는요, 조직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데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조직 구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의 전략이라든지 규모, 기술, 환경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는 기계적 조직이나 유기적 조직으로 설계될 수가 있고, 조직 활동의 결과,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들의 조직 만족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 구조는 전략이라든지 규모, 기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전략은 바로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된 계획을 말하죠. 또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 조직의 규모를 들 수가 있는데요. 조직의 규모는 소규모 조직과 대규모 조직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대규모 조직은 소규모 조직에 비해서 보다 전문화되고 업무가 분화가 되고 보다 많은 규칙이 있다는 특징이 있죠. 세 번째로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기술은 투입 요소를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지식이나 기계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로 소량 생산 기술을 가진 조직은요, 유기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대량 생산 기술을 가진 조직은 기계적 구조를 가집니다. 조직은 그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환경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보통 이제 안정적이고 확실한 환경에서는 기계적 조직이 적합하고,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유기적 조직이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전략과 규모, 그리고 기술과 환경을 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그 요인에 따라서 기계적 조직 혹은 유기적 조직으로 그 조직이 설계됩니다. 그리고 조직 활동 결과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바로 이 개인적인 특성이나 조직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구조 형태를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결정할 요소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를 얼마나 세분화할 것인가, 또 조직 내 계층 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또 규칙과 절차의 문서화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구성원들의 부문의 활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부문 기준을 무엇으로 나눌 것인가, 이렇게 조직 구조의 형태를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결정할 요소들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조직도를 살펴보면 조직의 그 내적인 구조는 볼 수 없지만 조직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죠. 조직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임무라든지 수행하는 과업, 일하는 장소 등과 같은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 체계를 알 수 있고요. 또 조직도를 통해서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조직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조직의 CEO가 조직의 최상층에 있고요. 조직 구성원들이 단계적으로 배열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안정적이거나 일상적인 기술, 조직의 내부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기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업무의 내용이 유사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결합해서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기능적 조직 구조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품이나 지역, 고객별 차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런 사업별 구조 조직이 적당한데요. 이 사업별 구조 조직은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 제품 그룹 등에 따라서 조직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림과 같이요, 제품에 따라서 조직이 구성되고 각 사업별 구조 아래 생산이나 판매, 그리고 기술 개발, 회계 등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죠.